자, 이제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2승을 해서 이제 무난하게 좀 했으면, 그러니까 16강에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데, 2승을 해서 이제 무난하게 좀 1위 자리를 먼저 확보를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또 경우의 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르단전이 우리가 내용이나 결과가 모두 좀 좋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우리가 토너먼트에 좀 오를지 그 여정을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경우의 수긴 한데, 그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킹호의 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16강 진출을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토너먼트에 못 올라가고. 딱 월드컵이죠, 그거는. 네,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아시안컵은 사실 24개국이 참가를 하는 대회고, 조별리그 3회를 차지해도 이게 6팀 중에 4팀이 이제 16강 토너먼트에 그쵸. 진출을 네. 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에 설명할 경우의 수는 일단은 한국과 요르단이 마지막 경기에서 동반 승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됐든 요르단이 됐든 한쪽은 이겼어요. 근데 한쪽은 무승부혹은 패배를 한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긴 그죠. 쪽이 1위로 올라가는 거고. 승점이 앞서니까. 네. 그리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레인이 요르단을 잡아. 근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뭐 져. 그러면 우리가 3위로 내려갈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있긴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솔직히 말레이시아를 못 잡으면 그러면 이제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 힘들죠. 자격이 없지. 자격이 없어요, 진짜.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뭐 할 거면 이거 차라리 그냥 우승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뭐 말레이시아한테 패한다라는 거는 아예 그냥 경우의 수 자체에 집어넣지를 말고 요르단과 한국이 이제 동반 승률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 1위, 조 2위가 이제 정해지는지를 일단 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싹 본 뒤에 저희가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조 1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느 국가를 만날 수 있고, 조 2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떤 국가를 만날 수 있다를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아시안컵은 양 팀의 승점이 동률일 때는 승자승 원칙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대한민국과 요르단이 승점 동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무승부가 아니라 뭐 한국의 승리 혹은 요르단의 승리로 끝났다면 승점이 동률일 때 이긴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과 요르단이 2대2로 비겼어요. 그래서 비겼죠. 승자승 원칙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그냥 스코어도 똑같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가 나왔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다득점도 똑같고 골득실도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요르단이 근데 이제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붙었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마지막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비겼어. 근데 골득실 똑같고 다득점 똑같고 뭐가 다 똑같아. 그러면 이 두 팀이 승부차기를 하는 규정도 있어요. 승부차기를 한다? 그게 마지막 경기면. 마지막 경기면? 네, 마지막 경기면. 그러니까 최종전에 한국이랑 요르단이 만난 거였으면. 그러니까 니네 둘이 그냥 알아서 가려라. 승부차기로 가려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마지막 경기도 안 만나잖아요. 이미 요르단을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나고 끝났으니까. 각자 다른 팀이랑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페어플레이 점수가 은근히 한 번씩 나와요. 뭐 당장 베트남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에 의해서 토너먼트에 간 적이 있었고 일본 대표팀도 또 그런 역사 기록이 또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페어플레이가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우리가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그러네. 바레인전에서 우리 경고 5점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르단은 우리보다 경고 카드 적단 말이죠. 근데 이 점은 또 우리가 분명 수비할 때 불안점을 노출했던 게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좀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고 이건 정말 앞으로 토너먼트에서는 줄여야 될 포인트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르단이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페어플레이 점수까지도 동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로 갑니다. 추첨이에요, 추첨. 추첨까지. 네, 그럼 이제 추첨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해를 조금 빠르게 돕기 위해서 아시안컵 그 순위를 계산하는 사이트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가 뭐 스코어를 딱 입력을 하면 여기 순위가 자동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겼다. 근데 뭐 요르단이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 승점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말레이시아전에서 무조건 다득점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골득실이 지금 우리가 요르단보다 적습니다. 2개가 적어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요르단이 바레인을 1대0으로 이겼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위로 진출을 하게 돼요. 다득점이 앞서요. 그렇죠. 왜냐면 골득실은 같아요, 양 팀이. 근데 우리가 한 골을 더 넣게 되는 거죠. 8골 그리고 3실점 그리고 요르단은 7골을 넣고 2실점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무조건 말레이시아전에서 이제 다득점을 해야 되고 최소 요르단보다
요르단이 넣은 골보다 2골을 더 넣어야 돼요. 아, 그렇게. 그래야 이제 뭐 다득점으로 올라가든 뭘로 올라가든 간에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자, 근데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르단이 2골을 넣었어. 그리고 바레인이 1골을 넣었다? 이러면 우리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지금 보시면 골득실 똑같죠? 여기에서. 근데 다득점도 똑같죠? 그쵸.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페어플레이에서 지금 상황에서 밀려요. 그렇죠. 요르단이 이제 저 경기에서 카드를 몇 장 받을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평균보다는 분명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에요. 너무 받았어. 그래서 요르단이 우리보다 페어플레이 점수가 마지막에 역전당할 가능성은 정말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르단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거예요. 최대한 경고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페어플레이고 뭐고 우리 실력으로 그냥 뭐 다득점 골득실에서 빡 올라가려면 여기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돼요. 그러네. 그럼 우리가 다득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골 차. 이 득점이 지금 2개가 딱 차이 나니까. 사실 뭐 다득점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골득실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설령 우리가 한 점을 먹혔다고 하더라도 다득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상대보다 2골, 요르단보다 2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최소 요르단이 넣은 골보다 일단 2골은 더 넣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조별리그 1위로 진출할 가능성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말레이시아가 지금까지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도 뭐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는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우리에게 좀 골을 안 넣기를 역시 바라게 되는 마음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약간 예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말레이시아의 그 김판고 감독이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 상대로 내려서지 않는다. 우리의 스타일대로 적극적으로 올라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레인전을 제가 이제 중계를 했잖아요. 잘합니다. 그리고 수비도 되게 공격적인 스탠스로 하는데 말레이시아도 결국 부족한 건 지금 기록이 말해주고 있듯이 골을 못 넣어요. 최전방에서 결정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 이제 우리 수비진 또 이제 김민재 선수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저는 실점이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전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바레인 말레이시아전을 또 중계했기 때문에 아는 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우리가 시작부터 잘 공략을 해서 이른 골이 들어간다면 이전 일정들보다는 어쩌면 다득점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이쯤 되면은요, 이제 토너먼트가 진짜 코앞이거든요. 이 경기부터는 진짜 선수들 컨디션이 이제 좀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득점 정말 무리 없이 꼭 해내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넣고 요르단이 바레인을 상대로 좀 적게 넣어주기를 바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해 봤을 때 지금 1위 자리는 요르단이 조금 더 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은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때 우리 쪽에서 막 진짜 큰 대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1위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전 이제 다득점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봤으니까 1위로 진출할 경우 그리고 2위로 진출할 경우에 이제 어떤 국가를 만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조 1위로 갔다. 그럼 16강에서 한일전이 매우 유력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D조 2위와 우리가 맞대결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치러지기 이전 상황의 조별 순위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D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본을 잡는다. 8강으로 가겠죠? 8강에서는 누굴 만나냐? C조 1위와 A, B, F조에서 3위를 한 팀 간의 맞대결에 승자가 붙습니다. 이거는 뭐 이변이 없다면 이란이네요. 네, C조 1위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리고 A, B, F조 3위가 타지키스탄, 시리아, 오만이에요. 근데 이 팀들보다는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에서 이란이 좀 우세하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유리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란을 잡는다. 그럼 4강에 갔을 때는 일단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 중에 하나인 A조 1위 카타르가 여기 있습니다. 개최국. 네, 개최국 카타르. 혹은 카타르와 붙는 쪽이 C, D, 2조 3위거든요. 이쪽은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바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카타르와 이 국가들이 이제 붙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쪽 테이블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반대쪽 테이블은 B조 2위와 F조 2위가 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B조 2위는 우즈벡이죠. 그리고 F조 2위는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강팀 느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협이 될 만한 느낌의 국가들은 결국 카타르 아니면 우즈벡이거든요. 둘이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태국도 근데 태국이 오만이랑 비겨버려가지고 역시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래도 좀 이길 만한 상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위로 진출했을 경우 만날 수 있는 국가는 결국 16강에서는 일본이 제일 유력하고 8강에서는 이란, 그리고 4강에서는 카타르, 혹은 이제 여기가 우즈벡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라크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 D조 팀들 일본이랑 이라크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이라크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일본을 피한다 하더라도
되게 부담되는 상대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우리가 어쨌든 근데 그 평가전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런 기세로 봤을 때는 괜찮긴 한데 어쨌든 조 1위로 진출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국가들이 꽤나 약간 도장 깨기 느낌이 그쵸. 나올 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조 2위로 진출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 2위로 가면 16강에서는 F조 1위를 만납니다. 여기는 사우디예요. 아 근데 사우디가 지금 팀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고 퇴장자가 상대에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경기력이 별로예요. 네. 그래서 일단 F조 1위 사우디를 만나게 되고 8강에 갔을 때는 B조 1위랑 AC, D조 3위 간의 승자와 붙습니다. 지금 B조 1위는 호주죠. 네. 근데 호주 안 좋지 않나요? 좀 애매해요. 그쵸? 네, 지금 붙었었던 상대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올라갔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라서 호주가 확실히 월드컵 때보다는 전력이 많이 약해진 느낌이고 AC, D조 3위는 타지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진짜 대진이 잘 붙어서 올라오면 이제 신태용 감독과의 맞대결을 볼 수 있을 텐데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아마도 여기는 호주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고. 네, 근데 다른 팀들보다 호주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덜미 잡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4강에 갔을 때는 A조 2위와 C조 2위가 먼저 붙고 D조 1위와 B, E, F조 3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테이블에서 승자와 우리가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지금 A조 2위 중국이고요. C조 2위는 벤버지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D조 1위가 이라크, B, E, F조 3위가 시리아, 바레인, 오만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붙는다면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쪽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네, 뒤쪽 D조 1위와 BEF조 3위 간의 맞대결에서는 이라크가 아마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4강에 갔을 때는 이라크 혹은 아랍에미리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 8강, 4강은 우리가 아시안컵으로 어쨌든 정말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8강, 4강부터는 당연히 우승 후보를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8팀, 4팀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 결국은 16강인데 우리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흐름이라는 게 있고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 1위를 그냥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안컵은 어쨌든 우리가 되게 탑도 위치에 있는 토너먼트 대회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고 그러면 어떤 국가를 조별리그에서 만나고 16강에서 만나고 8강에서 만나고 4강을 만나든 간에 우승할 거면 다 잡아야 돼요. 맞아요. 다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그냥 지금 나온 국가들의 느낌들로만 보고 전력으로만 보면 조 2위가 1위보다는 약간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을 이겼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요르단이 1위가 되고 우리가 2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2위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1위로 진출하면 기분이 좋고 흐름이 좋고 2위로 진출하면 좀 찜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정이 좋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예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아시안컵 지금 16강 이제 가고 나서의 여정도 아마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국가를 만날 수 있고 경우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대표팀이 좀 쭉쭉 올라가서 진짜 다 잡고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